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81% 빠지면서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990.51포인트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의료 정밀을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파란불을 켰고, 코스닥은 전 섹터에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성격을 띠고 있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전달의 3.85%보다 0.05% 낮은 3.8%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경기 불안 심리가 커졌으며, 금리 인하 폭이 0.0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실망감이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부분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유럽 내 오미크론 확산과 지역 봉쇄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부분도 악재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금일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위험한 자리까지 내려오진 않았고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추세로는 이 선 아래로 빠지지 않아야 그래도 상승의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매매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KTNG, LG이노텍, 넷마블, SK하이닉스, DB하이텍을 매수하였고, 기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전기술, SK스퀘어, 일진머티리얼즈, SD바이오센서를 매수하였습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가 외국인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기관,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은 모두 최근에 다루어 보았던 종목이며, 그때 확인해 본 내용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되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KTNG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단기적 하락에 대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습으로 검은색 하락 추세선 상단 위로 올라와주면 배당락 전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최근 추세선 상단으로 올라와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KTNG의 경우 증시만 나쁘지 않다면 연말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미국장이 장외 거래가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 내일장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켜줘야 될 자리는 83,9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래의 상승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LG이노텍은 12월 16일 33만 6천원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였다가 금일 31만 7천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최근 12월에 발표된 증권사 보고서들도 모두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며 역대 최고 실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13 모멘텀이 맞물려 올해 실적이 워낙 우수하기에 내년 이익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수로서 상반기에 보급형 아이폰 SE3가 출시되고 하반기 신형 아이폰의 카메라 사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장 부품은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실적 선반영으로 1차적으로 부분 익절로 차익을 실현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진입과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하단의 추세와 맞닿는 지점에서 매수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며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나온 후 상승하는 패턴, 또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형성하며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추세도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부 익절로 확실한 수익을 챙긴 후 조정이 나온 후에 추가 매수를 보는 전략, 또는 첫 번째 패턴을 기대하고 좀 더 들고 가 보겠다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다른 확실한 종목으로 갈아탈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내년 성장도 기대하며 전량 매도 익절은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LG이노텍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7만 9천 원 부근에서 부분 매수, 하락한다면 24만 5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고는 싶은데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분은 24만 5천 원 부근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고,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의 추후 전망을 다시 한번 재검토 후에 충분한 재료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진입, 만약 원하는 가격대로 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건 내 주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거나, 위쪽에서 또다시 저점을 형성하였을 때 재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업로드 영상에서 당시 주가 47,100원이었지만 하방으로 25,0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4주 정도 지난 금일 주가가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지난 영상 대비 약 30% 빠지면서 지난 11월 25일 52주 신저가 3250원을 찍고 현재가 33,35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25,000원 부근까지의 하락이 생각되는 부분이며 3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질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18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후 눌림이 나왔다가 약 2개월의 조정 후 하락 상단 추세를 상향 돌파하면서 최근 다시 추세가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눌림은 나오겠지만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는 무난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로 투자해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만 90만 8천원 부근에서 매수, 100만원 부근까지 단기 매매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던 초기에 올 3월경 이 부근에서 시작하여 당시에는 적극적인 매수를 봐도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5월 27일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인도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를 겪으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며 결과적으로는 팬데믹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며 일단 하락 추세는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고요. 올 초와 마찬가지로 내년의 바이러스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 초 다시 업계 전망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며 17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져주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상해봤자 의미는 없겠지만 약 3, 4개월 정도 재미없는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삼성전기 올 1월 26일 52주 신고가를 찍고 1년 가까이 기간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약 1년간의 조정 기간을 끝내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전자 부품 생산 업체로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패키지 기기판 등이 있는데요. 간단히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실적이 살짝 주춤하였지만 2019년 이래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축소되는 부채 비율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당좌 비율 및 유보율, PER도 12배로 양호한 편이고 PBR도 2배 이하로 안정적으로 보이며 반도체 섹터 자체가 추후에 모든 성장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확대해서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요. 지난 10월에 추세가 꺾이는 듯 싶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 추세로 이전 추세의 하방선 위로 올라온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 하락 추세선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매수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자리는 16만 8천원 부근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차트상으로는 다소 적극적으로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IT 산업의 비수기로 들어서면서 일부 가동률 하락과 일부 MLCC의 고점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있어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겠고요. 반면 전체 반도체 기판 호황이 지속될 것이며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성장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6개 종목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영상을 준비하는 현재 미국 주식 시간외 거래 시세에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아픈데요. 장 종료까지 봐야겠지만 금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된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혹시라도 내일 증시가 좋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아침에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시면 하루 그냥 주식창 들여다보지 마시고 느긋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